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얘기는 좀 먼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아직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다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네? 아직, 하고 계시나요? 이제 보는 자유가 생각하시는 제가 언니 지금 소개를 하지 않아요. 이주아 원장이고요. 제가 고등부에서 수업도 하고 입시상담도 하니까 지금 올해 좀 편하게 언니도 궁금하신 것도 제가 아는 선언에서 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네. 고등학교 그 입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시죠. 모르고요. 몰라가지고. 일단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계획을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뭐 주변에 이제 보내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혹시 또 첫째 아이가 있으시면 또 보내서 이렇게 주변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 성향을 먼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 성향이 어떨지. 내가 분위기를 좀 쫓아가는 타입인지 아니면 분위기랑 별개 저희가 할 건 나름대로 하고 뭐 안 쫓아가야 되는 뭐 이렇게 막 솔려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뭐 그런 것들 이성에 대해서 얘가 좀 확신적이 있는지 좀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반전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남녀 공학이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좀 분석해야겠죠. 근데 성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내신각으로 다 판단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데 저희 이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고1 올라갔는데 얘가 시댁 조카예요. 시댁 조카인데 명지중학교에서 내신이 그래도 한 4% 안에는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중학교 때 여기를 안 다녔어요. 고지급 그리고 혼자 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용인 외고를 이제 떨어졌어요. 용인 외고는 전국에서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엔 민사고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순위 1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를 얘가 온갖 스펙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전국을 자다 보니까 썼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딱 봤더니 전국 2등을 했더라고요. 진짜 잘했다. 왜냐면 용인외고 떨어져갖고 우리가 가족들이 다 얘가 또 집안이 첫째다 보니까 시골에서 시험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됐냐 막 이랬었는데 떨어졌다고. 이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일반고 가서 전교 2등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잘하나 보다. 그런데 웬걸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영어가 3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중학교랑 연계가 돼서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님한테도 형님 3등이라고. 겨울방학 때 이제 예배 보이면 얘는 형님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신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잘 나오는 3등, 잘 나오는 2등급이고 평균대로라면 그냥 3등급이다. 명시에서 뭐 되겠고 정교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유아교평에 3등급 영어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만약에 이대국어를 갖거나 내성을 갖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나오지 못할 모의고사만 교내에서 합계해봤더니 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동명에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용인외고를 얘가 붙었다 그러면은 전교에서 2등급도 안 돼요, 지금. 모의고사 등급 자체를 평균으로 때려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결국에는 어떨까요? 진짜로 우리가 믿을 만한 성적이라는 것은 각각 중학교의 내신 성적은 너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학부모님들 상담 직접 하게 될 때 우리의 내신이 몇 등이다, 몇 퍼 안에 든다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본 거, 그 다음에 뭐 텍스 점수가 있다고 그런 거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보고 분석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보내셨을 때 사실 이런 거 기대하시고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기대 안 하셨어도 저희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과 진로 분석인데 아까 저희가 저희 딸을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고등학교로 꼭 인문계를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전략을 잘 짜는 미용 고등학교도 있고 분위기를 다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는 뭐 외고나 과학고가 굉장히 속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서 어떤 요소가 우리 아이를 여기다 이제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성향은 어떤지, 객관적인 점수는 어떤지, 그리고 정말 진로 적성에 맞게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종류는 총 보시면은 한 5개 정도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특성화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자율형사 있고 외고 국제 고등학교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이제 여기를 먼저 쓰세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외고, 국제고, 자유형사, 리포, 특성하고 과학고 중에 한 군데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외고랑 이대국어를 같이 쓰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를 쓰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대국어도 여기 속해 있을 거고, 대성고도 여기 속해 있고, 이화여고도 속해 있고, 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명덕외고, 대일외고, 국제외고 다 여기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여기를 안 가고 일반계고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후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안 쓰고 여기를 같이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썼다가. 여기 전기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생각이 돼야지. 일단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는 굉장히 점수를 이제 스펙을 봐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전국고 자세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하나고등학교, 또 용인외고, 또 민사고, 각종 과학고 이런 데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입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접 준비까지. 그래서 필독서 라인 뭐 읽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얘가 어떤 활동했고 이걸 자기개발 기획서라는 이거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증인자료가 있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물론 점수를 좀.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면접 봐요. 근데 말씀드렸던 하나고, 민사고, 과학고만큼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그리고 내신도 영어 내신만 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자자고 이대국어 대국어는 전혀 면접도 보지 않고 스펙도 보지 않고 내신이 50% 중학교 50%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추첨을 해서 뽑으니까 공부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많이 가 있어요. 여기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0등 안에까지만 딱 끊어서 대성, 이대국어, 이화여고, 중하고 마찬가지고요. 100등 안에 있는 애들은 특별반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를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등록금 주고 있는데 깔아주는 상황이 돼버려요. 혜택을 못 받는 거지. 등록금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이런 고등학교를 보내시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점수를 대충 알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를 가야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러면 이대국어, 중앙고, 대성고냐 아니면 일반고냐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보낼 때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성향도 중요한데 점수가 안 나오면 사실 모든 게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을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점수나 수업 점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자유학국고는 인근에 상암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원, 여기는이나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원서를 쓰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가게 되고요. 상암고가 자유형 공립고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착각이시고요. 다른 게 없어요. 일반계고랑 완전 비슷해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도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지금 수능 영어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대성 이대국은 안 보내요. 근데 성향도 좀 중요하고 가서 물론 역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예비고일 과정을 다 고쳐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참 어렵더라고요. 내신 따기도 좀 어렵고 그 학교 프로그램을 다 쫓아가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바쁘고 몸이 지치는데 정말 온전한 성적 올리기에 몰입할 만큼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학 입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각각 고등학교에 갔어요. 일반고나 이대국고나 대성고를 갔다 이거죠. 그럼 일단은 대학 입시에서 크게 보시면 정시와 수시로 나눠지는데요. 수시가 66%고 정시가 34%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에서 무엇으로 대학을 가려 그럴 때 어떤 애들이 전 정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면 걔가 굉장히 뭘 모르는 약간 탈북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네가 고1, 고2 때 정시를 목표로 하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내신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수능으로 한 방을 한번 노리겠다. 막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아이들이 뭐 외고를 다닌다. 그건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시 목표로 하고 내년에 재수하려고 이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지금 정시이라고 많이 안 돼요. 수시를 목표로 하고 안 되면 정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수시는 총 사실 5개의 전형 방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 논술, 비교과, 입사제 이렇게 총 5개 정도가 있는데 특기자는 예를 들어 손현재 선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축구 선수나 연예인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수시는 크게 보시면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 집합사정과 교내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전형은 내신이 정말 극상위권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한 1.4% 안에 들어야지만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중학교 때 내신도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아무리 일반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 예일 간다고 해도 1.4% 안에 들어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웃기는 건 학생부 전형에서 1.4%에 들어서 어딜 갈 수 있냐면 서울연고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 뭐 예를 들어 한양대, 아니면 그 숙대 이런 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누가 이걸 가냐면요, 지방에 있는 내신 좋은 애들이죠. 그 지방은 아무래도 논술이나 수능에서 서울보다는 열세거든요. 전반적으로 입사제 스펙을 준비하기 좀 바쁘고,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그쪽 전형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전형으로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지 마시고 대부분은 논술 아니면 사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이제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자사고든 일반고든 간에 최저 등급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중앙대 정도를 가야 되겠다 목표를 잡는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네 과목을 보시면 되죠. 수능에서 얘가 이과면은 과학 탐구를 갈 거고 문과면은 사회 탐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두 과목씩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탐이면 뭐 국사나 경제, 아니면은 과탐이면 뭐 물리랑 생물 이렇게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총 합은 국영수 5과목이지만 탐구를 그냥 판물 점수를 때리기 때문에 4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대에서 문과를 선택할 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야, 4과목 중에 2과목이 2등급이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걸 제시해요. 그러면 네가 문과라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잘 닦여온 게 영어랑 국어다. 그러면 탐구랑 수학은 8등급, 9등급이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게 최저 등급이에요. 2개만 맞춰야 이거죠. 자, 근데 이등급 2개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등급 2개인 아무 사람 손들어봐! 고3 시험 딱 끝나고 숭실고등학교에서 한번 손들어봐! 그러면은 반에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2개만 2등급이네. 한번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얘가 뭐죠? 예. 다도 아니고 그냥 2개만 2등급이고 한 명 들거나 못 들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전교에서 10명이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어지간한 15개 대 21개 대학을 우리 일반계 여기 다 이름 뭐 예일, 명지, 뭐 상암, 뭐 충암, 숭실 10명 대학에 못 보내요. 지금 재수생 합쳐가지고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등급을 다 보고 점수를 취합을 하는데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최저 등급을 영어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유형학습 단어 듣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점수를 딱 보니까 어디서 못 틀렸어 이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영어 열심히 해, 단어 잘해워, 이제 이런 게 아닌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따라서.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예요. 수능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신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도 보고 수능도 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머님도 공부하실 때나 저 할 때는 이거 2개면 대학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에서는 1등부터 4등까지 줄 쫙 세워가지고 얘네들은 대학 가고 얘네들은 대학 못 가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에 저희 재학생 중에 상하고 전교 1등이 있었어요, 여자애인데. 걔가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으면 눈여겨봤었고 고1 때부터 고3까지 훌륭학원을 다닌 아이예요. 얘가 수학도 3등급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1등급 다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신하고 수능이 지가 원하는 등급으로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고3 때 올라가자마자 3월 목표에서 전체가 다 1이 나왔어요. 1111.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머님이 서울대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러시네요. 근데 또 나중에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 한 번 1111 나왔다고 해서 그게 평균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게 6월달이 되면 재수생이 딱 20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17만 명이. 그럼 점수가 좀 떨어지죠. 재수를 주고 2, 3등급 애들이 해서 올리잖아요, 점수를. 그러니까 이게 경합이 되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걔는 1번과 2번만 엄청나게 한 거예요, 죽어라고. 그래서 논술을 언제 시작했냐면 고3 들어갈 때 시작했어요, 겨울과.
그때도 이제 어느 학원 좀 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중간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았지만 이것만 봤을 땐 얘는 충분히 가거든요. 근데 논술이나 이 비교과 부분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정말 아깝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시는요 1번, 2번만 하면 그냥 못 가요. 그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못 가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논술하고 입사제잖아요. 그래서 논술과 입사제라는 건 이제 스펙, 비교과 활동을 이거를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입사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한다는 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최저를 맞춰라. 수능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닐 거고 또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 또 입학사전과 준비해서 스펙을 만드는데 근데 뭐 황당한 거는 그때까지 진로 독서도 안 정했어. 이러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저희한테 막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입시 치르는 거 전국에 해마다 70만 명, 69만 명의 입시를 치러요. 재수생까지 합쳐놓고. 재원생만 따지면 50만 명이에요. 자,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는 그 중에 한 3, 4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다 수시고, 학생부, 사정관, 논술, 특기자 전형 중에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건 사정관과 논술 전형으로 아이들이 대거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논술 전형에서 좀 특별히 보시는 게 경쟁률이 60대 1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연대 같은 경우 200대 1. 그때 진짜 제가 그날 뭣도 모르고 지금 신촌에 잠깐 나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토요일날 왜 애들이 대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랑 뭔가 애들이 막 와요. 지금 이상하게 3명, 2명. 엄마랑 손을 잡고 대학교에 앞으로 뭐지? 토요일날 교통이 마비된 교통방송에서 막 신촌일 때가 마비가 됐다는데 논술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 200대 1의 경쟁률의 그 주인공들이 막 놀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논술이 많은 인원을 뽑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사정관에 대한 대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막판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논술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처럼, 상황고 학생처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안 뽑아준다니까 내가 뭐 스펙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럼 논술 준비해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사실은 허수 지원을 하게 되는 게 논술이고 결국에는 떨어질 걸 알면서도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게 논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우는 사실 논술 제대로 준비해서 경합하는 애들의 3대 1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글러리, 기출문제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0대 1에서 어떻게 뽑혀요? 말도 안 되죠, 진짜. 3대 1, 이래야지 아이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사정관은요, 논술보다 적은 인원을 뽑는 건 맞는데, 점점 인원수를 늘리고 있어요, 각 대학마다. 그래서 이것은 5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 사실 아직 많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그 빈틈 구멍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최저를 맞추고 내신이 한 3등급 정도까지만 된다 그러면 입사제 준비해서 가는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매력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은 지금 집에서 말해서 하는 이런 거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학원 보내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되게 머리가 아픈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나아요. 제가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국의 고등학교 순위를 좀 보실게요. 자, 먼저 1등은 경기도에 있는 한국외대 용인부속, 그러니까 용인외고예요. 이름은 외고긴 한데 전국구 자사고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민사고나 마찬가지고 하나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만 뽑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우수 학생들이 모여서 해외대학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민사보다 더 잘 나가는 학교고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다 이제 고3 배출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3 딱 끝나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평균 2등급이 이상인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내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간다는 경기 용인외고는 90%, 진짜 대박이죠. 전교생의 90%가 다 평균 2등급.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거 진짜.
그리고 뭐 대원외고가 2위인데 88%고 지금 쭉 보시면 뭐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도 일반고도 있습니다. 뭐 반포에 있는 사과고등학교 35%, 은강여고 대충에 있지 34%, 희곡고등학교 대충에 있는 36%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럼 외고도 여기 다 속해 있고 그래서 숫자가 어떠세요? 1등은 90%고요.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30몇 프로. 그러니까 학년에 300명 정도라 그러시면은 3, 4번 90명? 100명 정도는 평균 2등급이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을 그 정도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성적이 안 되거나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자사고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대 국어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가 19.7%예요. 그러니까 필문고나 세화보다도 못 보내는 거고 20%라고 치면 326, 전교에서 60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고도 자사고죠. 남자아이들 합격이요. 16.2%, 이화여고 15.6% 이렇게 있고 대성고는 아직까지의 실적은 지금 자율고로서의 실적이 아니니까 사실은 카운팅을 하기가 어렵고 퍼센테이지로는 10대 후반, 한 19%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계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에서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영수 탐구가 전체가 다 2등급이 나온 애가 전체에서 10명, 15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적수도 있고 성적순위 기준을 왜 자꾸 2등급으로 저희가 잡냐면 2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빵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지원 가능한 그런 어떤 등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영어학원을 보내려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영어과가 최저 등급에서 발목 잡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나올 거면 뭐하러 영어학원을 보내겠어요? 남은 애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발 3등급에서 2등급 정도를 가는 그런 등급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고1 올라가서 보는 첫 시험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시험에서 아무리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상 고3에 대해서 1등급이라고 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걸러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재수행이 도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 고2 때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2 때 수능이 얘가 몇 등급이 고3 때 나올 거다, 어느 선까지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요, 영어 비역을 영리분들께서 보시면은 문제가 45분함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70분 안에 풀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이번에 이제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첫째 자녀가 고등학생이니까 있으세요? 그러시면, 일단 전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만 명이 하나씩 같이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 그 시험이 있는데, 서울시내만 지금 1년에 2번 봐요. 전국적으로 지금 3, 6, 9, 11월 4번을 보는데, 우리 서울시내만 강로연 교육감 때문에 지금 2번으로 줄였죠. 시험 줄이자는 그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니까요, 애들이 어떠냐면, 그날 그 시험지 스타일을 처음 봤다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국어나 탐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 없이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시험이 노출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출되는 시험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45분 안을 70분 안에 보고, 첫 시간은 국어 보고요, 둘째 시간에 수학 보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셋째 시간에 영어를 보고, 넷째 시간에 탐구를 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보고 집에 오죠. 이거를 몰랐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 진짜로. 그래서 45분 안에 영어 시험을 3교시 때 점심 먹고 보는데 졸리죠. 피곤하고요. 그래서 많이 좀 조는 아이들도 있고, 막 떠들고 난리가 유방이 심한데, 22분항이 듣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전체 50분항 중에 17분항이 듣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시험부터,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부터 50%로 듣기가 늘었다는 것이죠. 듣기가 되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듣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독해나 다른 문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쉬운데 문항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한 3, 4등급이라 그러면 듣기에서 뭘 틀린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기를 먼저 잡으면 등급이 하나 딱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독해 문항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점수대별로 색깔을 좀 입혔어요. 빨간 색깔이 뭐냐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
2등급이 1등급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문제가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문제냐면 추론 문제예요. 지문이 이렇게 150자 정도 되는 단어에 지문이 있다 그러면 빵구가 뻥 뚫려 있어요. 단어가 뚫려 있거나 문장의 일부가 뚫려 있거나 극상으로 어려운 문장 전체가 빵구가 뚫려 있고 이 빵구 뚫린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이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푸는 거죠. 자기 상상력이나 배경 지식만 갖고는 되지가 않고. 근데 그 추론 능력이라는 건 단어나 문법만 안다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추적하고 추론을 하는 건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국어가 약한 애들은 영어가 좀 안 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 만약에 받으셨던 저희 학원의 실전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 애가 3등급이라고 그런다면 빈칸 추론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걔가 지금 저건 틀리는 게 당연하고 다만 예를 들어 이 노란색이나 보라색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난이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성적표를 이렇게 다 매번마다 이제 실수를 보게 되면 그런 적이 나와요. 아, 너는 아직 구분이 약하고, 너는 듣기가 약하다. 추론은 틀려도 돼요, 아직은. 근데 사실 확인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또 틀렸네? 그래서 추론 이제 문제들, 그 문제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8개 유형 중에 어떤 걸 자주 틀리는지 보면, 한 5번 보면 얘가 뭐가 약한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틀렸던 거 또 틀리지, 저번엔 이거 틀렸고, 이번엔 이거 틀렸고, 그런 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듣기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요, 그 2등급이 별로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다 친구들이 4등급, 3등급 다 이래요. 그래서, 야, 너도 3등급이냐? 나도 4등급이네. 몇 등급이냐? 3, 4등급이요. 이래요. 깐에 4등급이면서 4등급인데 어쩌다 한번 3등급 나온 거 하고 자꾸 3등급이라고 우기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4등급이라고 얘기하지. 4등급의 학생은 일단 듣기에서 정말로 한 4개 이상 틀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니면 아주 특이한 아이죠. 듣기는 잘 맞는데 독해에서 와장창 틀리는 아이.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상담했던 아이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80점이 나왔는데 듣기는 다 맞았어요. 독해에서 8개를 틀리더라고요. 진짜 특이한 듣기라고 제가 욕을 했는데 너는 정말 깊이 없이 공부하는구나. 단어도 너 외우면 그냥 잊어먹지. 필기한 거 좀 뻔해 맞지? 듣기를 먼저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올라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A의 그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듣기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듣고 받아쓰기하고 끝. 그게 아니라 많은 책을 푸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은 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듣기가. 그래서 그런 어떤 활용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요. 얘네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능을 그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는 중이에요. 몇 회차까지 봤을 때 이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작업이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1회차에서 뭐 듣기가 4개 틀렸다, 2회차에서는 갑자기 6개를 틀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멀리서 보면 상향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 합산된 걸 클리닉을 통해서 또 어떤 개별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티칭하고 계속 작동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답변해주십니다. 듣기가 됐으면 이제 독해를 좀 잡아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상담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저한테 좀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중등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잠깐 이제 강사 교체된 부분이 있어서 몇 클래스 제가 수업이 들어가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가끔 그냥 좀 설명하고 싶어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어제 우리 학부모님이 저한테 특별히 우리 애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확인하는데 이게 방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애매한 거 맞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했던 건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했던 거.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뭐가 약한지 학부모님들이 잘 정확하게 모르세요. 영어 중에서도 단어가 문제인지 문법이 문제인지 듣기가 문제인지 오답 정리가 문제인지 리딩 스킬이 문제인지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해결해주면 애가 딱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생 성향마다 또 이제 점수 때마다 사실 성향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 얘네들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중학교 내신으로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중학교 내신을 뭐가 이렇게 중요하나 싶어요, 사실.
대입이 중요하지 졸업과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부터 약간 점수대가 애매해들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 점수만 봤을 때 이럴 때 엄마가 약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어랑 수학 이 두 과목에 있어서 약간 객관적인 점수대를 딱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학원이나 뭐 과외하시거나 이런 하실 때 이 곡선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겨울방학까지 하면 고1 딱 올라가서 6월 목표에서 몇 등급의 목표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두 과목. 근데 지금 은미칠 기가, 사회, 중학교 내신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것까지 막 신경 쓰시면 사실 멀리 봤을 때 이게 되게 흐름이 좀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만약에 내신이 좋은 애들은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솔직히 좀 신경 써야겠죠. 근데 지금 걔네들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한단한시에 적정을 붙일 텐데 경쟁력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약간 내실 있는 영수 위주의 깊이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려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비용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1등급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제가 작년에도 봤던 애인데 서울 외고를 졸업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걔가 떨어졌어요, 첫 해. 재수를 했고, 원서 쓰기 직전에 작년 딱 요때인가? 한 8월 정도?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서 쓰기 직전에 저한테 재수 대성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5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게 서울외고 졸업하고 재수하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재수학원이 얼마나 큽니다. 외고 다니는 돈 많이 씁니다. 제가 너 같은 분은 진짜 엄마 아빠한테 좋지 들고 진짜. 근데 영어를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1,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영어 어떡하지? 재수학원 다니면 과외를 돈 먹는 하나도 왜 과외를 하냐? 자꾸 2개를 틀리는 거예요. 2개를 틀리면 2등급. 그러니까 하나를 틀리거나 다 맞아야 되는데 자꾸 2개를 틀리니까 이게 얘가 마지막 3수를 할 수 없고 자기가 외고 나오고 문과인데 영어에서 2등급 나와버리면 자기는 연구를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과외를 60만 원씩 주고서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종과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그래서 참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다 진행이 된 상황이 있는데 참 속으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1등급 받는 거, 2등급 받는 게 쉽진 않다는 거죠. 한 문제 차이로 끝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걸 해요. 빈칸 추론 문제, 빈칸 백서라는 교재가 따로 나올 정도로 빈칸 추론 문제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전혀 없었던 문제집인데.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애들이 꼭 틀리고요. 2등급 애들이. 그리고 이제 장문, 그리고 이제 듣기 중에서도 약간 뒤쪽에 포진되어 있는 22, 21, 20번, 19번 문제는 듣고 이 얘기를 쭉 듣고 다 듣고 나서 여자가 이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걸 말하기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은 애들이 많이 틀려요. 듣기 중에서는. 그리고 3등급은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틀리죠. 그건 문법이 약하고 좋게 이제 듣기 정도도 틀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잖아요, 애들이. 여름방학부터만 2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희가 6월 학기부터 시작했고, 사실 2주 수업하고 기말고사 때리는 바람에 실질적 수업은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복귀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의 데이터 분석이 여름방학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전 수능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려보내셔서 첫 시험에서 그 등급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상향 곡선이 없다면 딱 그 등급이에요, 그냥. 보통 80점대다 그러면 3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때 3, 4등급 받으면 최저에서 밀리죠. 고2 때 절대 2등급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게 올라가면 다른 게 내려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우리 지금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수능의 유형 분석과 각 등급별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만 맞춰. 그 다음 단계 너는 이 문제를 맞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 만약에 최저를 맞추셨어요. 2등급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맨날 2등급만 다가 아니라 3등급 하나만 받아라. 그래도 세종대 수출대는 붙여줘요. 입사하잖아요. 네네. 그런 학교도 있어요. 강원대,
뭐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는 3등급 하나 이런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만 너무 생각하고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부터 뭐 한강원 맞으면 한강 맞으면 이런 건 좀 비싸요. 말도 안 되고 애들 그런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수능 B형, A형은 난이도가 좀 쉽고요. B형이 약간 난이도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올해 첫 도래가 된 게 국영수를 난이도별로 A형과 B형으로 나눈 게 올해 입시예요. 이게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영어 B형 같은 게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이 시험은 서울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다 영어 B형을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무슨 점수를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지방대를 할지라도 이과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에서 다 영어 B형을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적성 학과 분석을 하게 되죠. 학원 자체에서 저희가 고등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 교회 활동에서 이제 입사를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좀 나누는 게 만약에 고2인데 신입생이야 저희 학원에. 근데 너 내신이 몇 등급이냐? 5등급이래요. 입사제 얘기도 안 해요. 뭔 소리 하잖아. 입사도 떨어져. 그러니까 내신이 3등급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지 입사제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내신이 3등급 이내면 입사제와 논술을 두 개 다 준비를 할 거고 그게 아니고 4, 5등급을 막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걔는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과목에서. 은미체기가 다 합친 거 말고 문과면은 국어, 영어, 수학하고 사탐. 이게 주요 과목 내신이거든요. 그렇게 약간 갈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1학년 때부터 교내 활동, 교회 활동을 다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같이 점수를 올린다고 보셔야지 처음부터 너는 내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2 여름방학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서 논술이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진로 접성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뭘 하겠다라는 거, 어떤 진로, 어떤 학과를 나름대로 갈 수가 있겠다. 그걸로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관련된 교과를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내신과 수능. 그리고 플러스 그 위에 뭐가 필요할까요? 비교과가 필요합니다. 비교과라는 건 그러니까 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얘기하는 건데 독서 이력도 여기 포함되고요. 봉사활동 다 포함되고요. 동아리 활동 포함되고요. 교내 활동, 교회 활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주학원 고3 카페도 있고요. 이주학원 그냥 카페도 있는데 거기 비교과 활동은 지금 조회수가 하루에 400건이 넘어요. 지방에 있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시지 우리 학원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되게 그냥 개설해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2개 이상 업데이트가 되면 되게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입사제도 마찬가지. 입사제는 뭐냐 이렇게 스펙을 준비해서 면접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를 잘하는데 애가 되게 부끄럽다고 말을 잘 버벅거린다 그러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달변을 놓아지도 않아요. 고딩들이 뭐 말을 해봤자 거기서 오리지 무슨 뭐 징그럽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울리는 거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왔던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면접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뭘 보냐면 달변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스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가 정말 이걸 했느냐를 물어보는데 거짓말이면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어 얘가 뭐 자기는 도시락 배달하는 뭐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뭘 느꼈다. 이게 자세히 들어와 있으면 그 한 줄 갖고서 질문을 1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사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고 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논술이 아무래도 더 많은 애들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논술은 선택은 아니세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논술이 마지막에 얘네들이 교과와 비교과와 전반적인 스펙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꽃 이게 바로 논술이라는 거죠. 말하기와 글쓰기. 이걸로 결국에는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최저를 기껏 맞춰놔도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아도 논술이 안 돼 있고 스펙이 없다면 대학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진짜 잘하든가 111 찍든가
그럼 돼요. 그렇게 될 확률이 0.1% 안에 든다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중등부에서 이렇게 고등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도요, 고1,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네들이 지금 고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교과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와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를 다 못해요. 전체를 다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전체를 몇백 명이 있고 어떻게 다 저희가 무슨 다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그걸 다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컨설턴트 회사에서 진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다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진행하는 그 정보는요, 입시 컨설턴트에서 하는 정보의 그 이상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저희가 뭐 어디서 저희가 뭐 짝퉁으로 어설프게 어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연 2회 이 입사지를 준비할 만한 애들하고 지내요. 그 아이들은 전체 학원이 예를 들어서 그냥 딱 100명이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나머지 애들은 이제 등급 올리고 뭐 이러느라 정신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엔 학생 성향과 진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내신, 뭐 이런 것들, 내신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점수, 지금 중상학생들이시기 때문에 토셀보다는 이제 수능, 지금 실전 수능 모의고사 점수 나오는 거, 분석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영역별 점수. 그리고, 학습 상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하시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얘기입니까? 이게 몇 학급 정도 수준입니까? 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내주와 여기에 학원에서 시험 보는 이거에 갖고 네네. 예, 학교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밖에 보시면 뭐 여러 서비스가 있잖아요. 정글 교수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밖에도 그때 하나 서비스를 지어서 필요하고 했어요. 참견을. 왜냐하면 정규 몇 등 이런 건 어머님들 보시기에 되게 툭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거 별대로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창피하게 뭐 여기 우리 정규 1등 타고 있어요, 막 버스에다 써보시고 되게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교 1등이든 2등이든 대학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입사제와 스펙이 준비가 안 되고 노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과학고를 가자고 그러고 막 전교 1등 2차에 타고 있다고 되게 웃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좀 의미 없고 정말로 영어 수능 딱 시간에 풀어봤더니 몇 등급이야. 그러니까 빨리 보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탭스나 토셀 시험도 전국단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객관적 점수 그걸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향 설정이 되고 목표 설정하고 학습 플랜을 그린 것을 여러분 진행하고 있고 선택 집중하셔서 과목을 이제 선택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방 특강은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오늘 얘기 들어보시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떠세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시죠? 네. 복잡하시죠? 네. 대학 갈 수 있으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복잡하다고요? 네. 복잡하다고 지금 너무 막 당황스럽고 겁이 나요. 근데 자꾸 들으시면요, 되게 간단해요. 저 귀화가 큰일 나요. 예. 네, 전혀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다 뭐 처음 있으시는데, 네. 그래서 말씀 대학 들어가서 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 주변에서 언니, 우리 학교는 이제 서부학군이거든요. 서부학군 일반계 고등학교에 별명이 있어요. 불명이 있어요. 4년제다. 재수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입시 제도예요. 입시화제, 공술, 그리고 뭐 교과와 비교과, 최저 등급, 이렇게 아까 처음에 띄워드렸던 이렇게 딱 키워드들이 있어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입시를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냐면 애들도 몰라요. 그리고 뭐 최저가 뭐예요, 수시가 뭐예요, 정시가 뭐예요, 이러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고등부에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시켜요, 애들한테. 수시가 뭐라고, 정시가 뭐라고, 입사제가 뭐라고, 논술 전형이 뭐라고, 스펙이 뭐라고, 이런 걸 얘기하고, 이번 간담회 때는 저희가 2주 전에 시작했는데, 여름방학 때 뭐 할 건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내 활동, 교회 활동. 근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 목적에 맞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과천과학관에서 너는 1학기 이거 물리나 생물이나 지학 중에 뭐 하나 빨리 들어. 다음 대학과도 들어. 무조건 들어. 그리고 공사는 뭐 하고 있니?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모르고 계시고 애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실 것 같죠? 배성이나 이대보고 이화여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알아요.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아세요. 근데 일반계보는 거의 다 모르세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르시고 고2가 돼서도 모르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참 상상을 해보세요. 예비고1을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되면 다 입학을 했어요. 교육공사주로. 그러면 4월 말에 중간고사를 가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고 중간고사하고 대입에 반영되는 시험이니까 되게 긴장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봤더니 얘가 듣보잡 점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중학교 때는 그래도 100점도 받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막 말도 안 되고 70점 받고 전교 점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충격받아요, 애들이. 그러자마자 바로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3개의 시험을 봤더니 내가 알던 내 딸 점수가 아닌 거예요.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일반계고를 갔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넌 진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네 이러다 지방대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확 한번 깨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엔 아무 스펙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학기를 맞이하고 고2가 딱 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떠냐면 이제 입사제 준비 하나도 한 적 없고 논술하고는 알아본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거라고는 지금까지의 중간 기말고사와 모의고사 2번의 점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대학 갈 때 뭘로 갈 거야? 저요? 논술이요. 논술 다녀? 아니요, 이제 논술이요. 알아보려고. 안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근데 논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건 3학년 때지만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과 글에 대한 논리 구조를 배우는 것이 3학년 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3 돼서야 그때 논술 알아보시고 그때는 입사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60대 1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재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도 객관적인 점수를 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고1 거를 한번 풀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시간 제한 내에 뭐 모의고사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학원을 좀 보내실 수도 있고 가해하실 수도 있는데 풀어보니까 몇 점 나왔더라. 근데 시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표본 필수 알죠. 3번, 4번 봐서 몇 점. 그럼 우리 애는 지금 중학교에서 내신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랑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이 3등급이구나. 이걸 먼저 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수대별로 듣기를 먼저 잡는다. 그 다음에 3등급 문제를 듣는다. 실수를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학학원에도 그걸 들이대셔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애가 똑똑합니다. 다 웃기는 얘기고 점수가 몇 등급입니까? 앞으로 예비고일까지 과정시키면 어느 등급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